한국 사람이 볼 때 이 형태는 영락없는 계란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란찜이 아닙니다. 약 400년 동안 이어온 또 다른 요리, 바로 차원무시입니다. 차원은 찻잔을 뜻하고 무시는 찐다는 뜻이에요. 찻잔에 담아 찐 요리, 정말 심플하죠? 하지만 이 찻잔이라는 그릇의 선택은 심플하지 않습니다. 작으면서도 열을 잘 보관하고 한 입 한 입 집중해서 먹게 함은 물론 먹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요리사에 대한 철학이 녹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차원무시는 스시 오마카세를 가면 대부분 첫 번째로 나오죠. 뚜껑을 열었을 때 그 향기, 첫 숟가락을 떴을 때 그 부드러움,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스시 카운터를 찾은 손님은 대부분 공복 상태로 들어가요. 그리고 셰프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스시와 요리를 먹게 되죠. 하지만 음식의 대부분이 날것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갑자기 차갑고 자극적인 생선, 초밥의 산미가 들어가게 되면 위장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장을 깨우고 따뜻하게 데우고 혀를 준비시키는 의미에서 차원무시를 코스 첫 번째에 내어놓게 됩니다. 이렇게 이 요리는 필요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약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역은 일본 나가사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에 임명되며 시작한 에도시대 일본은 163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의 해외 교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쇄국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외부와의 교류를 철저히 통제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예외였죠. 그중 하나가 바로 나가사키. 이곳은 중국과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개방된 항구였습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상인은 인공섬 데지마에, 중국 상인은 도진야시키라는 특별 거주구역에 머물며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여기는 이국적인 문화와 새로운 음식 재료와 기술이 들어오는 공간이었죠. 그곳은 늘 활기찼습니다. 바쁜 상인들, 선원들, 노동자들, 이들에게는 이 활기 속에서 간단하지만 부드럽고 속을 데워주는 한 그릇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중국에서 쉐이쩡단이라고 부르는 달걀찜이 들어오는데요. 생각해보면 아주 효율적이었어요. 달걀에 물이나 육수를 섞어서 찌면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따뜻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일본의 요리사들은 이 요리를 한 단계 발전시킵니다. 그냥 중국식 닭고기 육수를 쓰는 게 아니라 다시마와 가쓰오부시로 우려낸 다시를 합친 거죠. 일본 전통의 깊고 맑은 감칠맛, 중국의 요리 기술과 일본의 감칠맛이 만나는 이 순간이 차원무시가 탄생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300년이 흐릅니다. 19세기 중반 1866년 에도 막부가 무너지던 시대, 나가사키의 한 요리사가 뭔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소라는 집이 등장하는데요. 1866년 이곳은 차원무시를 전면에 내세운 전문점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원래 코스의 한 장면처럼 스쳐가던 찜 요리를 아예 이 집을 대표하는 간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차원무시가 메뉴 중 하나가 아니라 가게의 이유가 된 순간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나가사키는 상업이 고도로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선박이 들어오고 상인들이 들이닥치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빠르게, 따뜻하게, 영양가 있게, 그리고 비싸지 않게. 요스에서는 차원무시와 나무오케나 상자에 담아 따뜻하게 쪄낸 오사카 나가사키 지역식 초밥인 무시즈시를 세트로 묶었습니다. 미리 대량으로 찌면 되니까 주문 즉시 줄 수 있고 한 끼로 충분하고 위장도 따뜻해졌죠. 결국 이러한 이유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요소는 지금까지 150년 이상 7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원무시는 이렇게 400년을 살아남아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차원무시는 어떻게 만들까요? 차원무시는 달걀이 메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시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물을 만들 거예요. 물 1리터에 다시마 10g, 가쓰오부시 20g을 준비합니다. 찬물에 다시마를 넣고 70도까지 온도를 올려서 30분 정도 우려줘요. 80도가 넘게 되면 감칠맛이 아닌 다른 맛들까지 추출이 되기 때문에 온도를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 다시마를 건지고 가쓰오부시를 넣고 1, 2분 정도 우려줍니다.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는 불을 끄고 좀 더 우리셔도 돼요. 이제 속재료들을 준비합니다. 차원무시에 들어가는 속재료의 기본은 은행과 새우입니다. 여기에 각 지역별 특산물과 셰프의 취향에 따른 변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속재료는 기본 재료 은행과 새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참나물, 버섯, 안카케 소스를 준비할 거예요. 은행을 10분 정도 삶아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 속재료 중에 왜 은행이 들어간 걸까요? 차원무시는 생각해보면 부드러운 맛들로 가득합니다. 달걀의 크리미함, 육수의 짭짤한 감칠맛, 새우의 단맛, 이런 걸 계속 먹으면 입맛이 지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은행 한두 알을 숨겨둡니다. 쌉싸름한 맛이 미각을 다시 깨워주는 거죠. 끝까지 신선한 맛으로 끝내려는 셰프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은행을 장수와 행운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죠. 다음은 새우를 준비하는데요. 새우는 생새우와 익힌 새우 두 종류를 준비할 거예요. 먼저 새우를 익힐 겁니다. 머리와 내장을 분리해주고요. 그리고 냄비에 물은 새우가 잠길 정도로만 해서 준비할게요. 찬물에 새우를 바로 넣습니다. 저는 끓는 물에 넣는 것이 아니라 찬물에서부터 서서히 익혀줄 거예요. 그럼 좀 더 탱글탱글한 식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바닥에 닿는 부분 먼저 빠르게 익으니 젓가락으로 뒤집어주면서 삶아주세요. 새우를 꺼내는 타이밍은 새우 다리 부분 사이에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이게 단백질이 익으면서 올라오는 건데요. 이때 새우를 건져서 얼음물에 바로 식혀줍니다. 그리고 익힌 새우는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소스에 살짝 담궈서 감칠맛을 더할 건데요. 소스는 물, 우스쿠치 간장, 미림을 5대 1대 1의 비율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물 100ml, 우스쿠치 간장과 미림을 각각 20ml씩 넣어서 섞어줄게요. 여기에 각자의 스타일대로 식초, 설탕 등을 더 첨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색도 예쁘고 풍미도 더해지죠. 이제 얼음물에 식힌 새우를 꺼내서 물기를 닦아주고 새우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로 만든 소스에 1시간 정도 담급니다. 이렇게 하면 새우가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 색이 변하지도 않죠. 마지막으로 새우 껍질을 까주면 익힌 새우는 준비 끝났습니다. 생새우도 껍질을 제거하고 내장을 제거합니다. 물에 씻은 뒤 물기를 제거해주고요. 다음은 변주를 위한 재료를 준비할 건데요. 먼저 표고버섯입니다. 버섯은 물에 씻지 않고 위에 먼지만 툭툭 털어주세요. 그리고 너무 얇지 않게 슬라이스를 내주고요. 참나무 잎하고 줄기도 작게 잘라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마 육수를 낸 물에 버섯을 살짝 데치고 물기를 제거해줘요. 표고버섯의 구안일사는 다시마의 글루탐산과 만나면 감칠맛이 증가한답니다. 이 모든 게 계산된 배치인 거죠. 속재료 준비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달걀과 다시를 섞는 건데요. 달걀 2개를 계량해보니 100g이 조금 넘네요. 달걀과 다시의 비율을 1대 3의 비율로 섞어줍니다. 좀 전에 만든 다시 300ml에 여기에 간을 하기 위해 우스쿠치 간장과 미림 각각 5ml씩 넣어서 섞어줍니다. 거품기로 충분히 섞어주고 난 뒤에는 고운 채로 걸러서 달걀의 알끈들을 다 풀어줍니다. 이제 다시와 잘 섞인 달걀물을 2개의 다른 차원에 부어줘요. 같은 베이스에서 시작하지만 이 둘은 다른 길을 갈 거예요.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차원무시에 참나물을 올려줄 거고, 하나는 새우, 은행, 버섯을 올리고 안카케 소스를 부을 겁니다. 먼저 참나물을 올릴 차원무시에는 달걀물을 부은 차원에 은행과 생새우를 먼저 넣습니다. 나머지 차원에는 그냥 달걀물만 넣어줍니다. 여기에 올릴 속재료는 한번 익힌 것들이기 때문에 달걀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올려줄 거예요. 이제 찜기에 물을 올리고 차원 뚜껑을 덮어서 찔 건데요. 이때 반드시 차원 뚜껑을 덮어줘야 합니다. 뚜껑이 없다면 은박지로라도 덮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찜기의 수증기가 달걀 위로 떨어져서 모양이 다 망가지고 젤리 같은 느낌의 차원무시가 안 나옵니다. 이제 찜기에 올리는데요. 찌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온도를 너무 높이면 달걀에 기포가 생겨요. 스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이는 달걀 단백질이 과도하게 응고되면서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생기는 기포 현상입니다. 이건 식감과 모양을 완전히 망칩니다. 온도가 95도 이상 올라가면 쉽게 발생하니까 처음 2-3분 강한 불로 열을 올렸다가 바로 약한 불로 낮춥니다. 찜기 뚜껑을 살짝 열어둬서 수증기를 배출하면서 80도 정도의 온기로 15분에서 20분을 천천히 찌는 거죠. 이게 완벽한 식감의 비결입니다. 요리사의 경험과 감각이 묻어나는 순간이죠. 중간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은 차원을 꺼내 달걀이 살짝 덜 익은 상태에서 속재료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찜기에 넣어 쪄줍니다. 그동안 저는 안카케 소스를 만들 거예요. 다시와 우스쿠치 간장 미림 비율이 10대 1대 1의 비율로 준비합니다. 아까 만든 다시 200ml에 우스쿠치 간장과 미림을 각각 20ml씩 넣어주고 끓여줘요. 그리고 전분물을 만들어서 끓는 소스에 부어주면 전분에 의해서 걸쭉해진 안카케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전분이 다 녹아서 지금과 같은 농도가 만들어지면 완성입니다. 이제 찜기를 열어봐서 잘 익었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흔들었을 때 탱글한 느낌이면 성공입니다. 새우와 은행을 넣고 같이 찜기에 넣었던 차원 위에 참나물을 얹어줄게요.
참나물을 얹은 차완무시는 너무너무 담백하면서도 참나물 향이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줘요. 은은한 참나물의 향과 감칠맛이 폭발하는 다시의 맛, 그리고 젤리 같은 식감의 달걀의 조화는 진한 맛에 길들여져 있는 현대인의 입맛에 잔잔하고 은은한 여운을 느끼게 해줍니다. 달걀 속에 숨어있던 새우와 은행이 랜덤박스 선물처럼 툭툭 튀어나오면서 계속 기대하게 만드는 재미도 있고요. 다음은 위에 재료를 올린 차완 위에 앙카케 소스를 부어줄게요. 점성 있는 소스가 덮으면서 열기를 가두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전분의 부드러움과 달걀의 부드러움이 너무나 조화롭게 풀려나갑니다. 원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안에서 씹히는 새우의 탱글함, 그리고 은은하게 간이 밴 새우와 버섯의 감칠맛은 작은 숟가락을 놓을 수 없게 만듭니다. 여기에 쫀득하면서 쌉쌀한 은행은 자칫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앙카케 소스의 맛을 중화시켜 균형을 잡아줍니다. 차완무시는 400년을 살아낸 이유가 있는 요리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탄생했고 지금도 우리 입맛을 사로잡고 있죠. 앞으로 오마카세에서 이 요리를 받으면 생각해보세요. 이 요리는 단순한 계란찜이 아니라 400년 세월 동안 겹겹이 쌓인 철학과 기술이 담겨 있다는 걸 말이죠. 그럼 다음 주에 또 어떤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까요? 구독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